안녕하십니까. 구수한 이야기를 담은 친구 같은 성주방송 92.7MHz 손정자의 별고을 학당에서 오늘은 이발사는 외과 의사였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발사가 루이 14세의 치질을 수술하게 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루이 14세는 프랑스 왕국 생제르맹 앙네 궁전에서 1638년 9월 5일 출생해서 1715년 9월 1일자로 서거함으로 향년 76세에 베르사유 궁전에서 사망한 국왕입니다. 그의 재위 기간은 1643년 5월부터 1715년 9월까지 72년을 했다고 하네요. 그 여담으로 루이 14세의 식탐이 대단해서 연회가 열릴 때면 폭식을 했고, 그래서 평생 소화불량과 장염, 당뇨에 시달리면서 식담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이때까지 포크나 젓가락 같은 식사 도구가 없어서 왕족도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었는데, 루이 14세 시기에 포크가 도입되어 전 유럽의 유행으로 퍼져서 식사 때 손 대신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에티켓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위장의 상태는 텅 빈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루이 14세의 주치의이자 외과 의사인 앙투앙 다켐은 왕에게 다량의 설사약을 먹였고, 그래서 늘 용변을 보고 산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식습관 영양으로 충치에 시달려 이빨을 다 뺄 수밖에 없었는데, 의사가 이빨을 빼는 과정에서 입천장을 찢어서 뚫어버렸기 때문에 입천장에 음식물이 올라오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이 14세는 화장실 변기에 앉은 채 나란 일을 보는 일이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루이 14세는 9년 전쟁에서도 늘 말을 타고 다녔으며 평소에도 말 타기를 좋아해 장시간 앉아있는 문제 때문에 치질에 걸려 고통을 겪었고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신하들이 같은 방에 있는 상태에서 마취도 없이 수술받는 동안 한 번도 비명을 지르지 않은 신하들 앞에서의 위험을 지키기 위한 놀라운 자제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의학기술로는 치질 수술 자체가 대단히 위험했기 때문에 비슷한 정세를 가진 많은 평민을 시험해 본 후에 마지막 평민에게서 힌트를 얻어 수술을 한 뒤 완쾌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발사들이 겸하던 외과 의사의 위상이 크게 올라가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발소는 머리카락을 깎아주거나 염색, 면도해주는 장소였습니다. 목욕탕이나 찜질방 내에 남탕의 부대시설로도 존재했다고 합니다. 주로 남성 중 노년이 이용하고 미용실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이발소는 보통 이용원, 이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구 광역시와 밀접해 있는 경상북도 일부 지역과 강원도 강릉시와 춘천시에 있는 이발소들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용소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네요. 과거에는 스포츠, 마사지까지 겸업하는 큰 규모의 이발업소나 퇴폐업소들이 이발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일반 이발소에서 퇴폐 이발소로 변형하더니 최근엔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영어로 바버숍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개념인 이용업소를 바버숍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운영 스타일이 매우 고전적인데 상고머리 혹은 스포티 헤어, 빡빡이 위주로 스타일링을 하기 때문에 유행에는 한참 떨어집니다. 오래된 이발소는 동종업계의 오랜 토닥거림을 거쳐오며 현대에도 운영하는 연륜이 있어 기술 하나는 보장됩니다. 미용실에서는 받을 수 없는 면도칼, 면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발소의 기원입니다. 고대부터 존재해 왔으며 완전히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을 넘어 사회적, 문화적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고대 이집트나 로마, 그리스 이발사는 머리 손질뿐만 아니라 수염을 다듬고 치료와 간단한 수술인 치아 발치를 병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로마에서는 이발소가 사람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는 사교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세 유럽의 역사를 보면은 중세 시대에는 이발사가 단순히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외과적 시술을 맡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전문 의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발사가 치아 발치나 부상 치료, 심지어 피를 뽑는 치료인 방혈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발소의 사인입니다. 그 이발소 앞에 달려있는 등을 말하는데요. 그 기호는 이발소의 상징인 회전하는 빨간색, 흰색, 파란색 줄무늬는 중세 유럽의 의료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빨간색은 피를 의미하고 중세 이발사는 방혈을 통해 병을 치료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흰색은 붕대를 의미하는데 방혈 후에 피를 멈추기 위해 감는 붕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정맥을 상징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미국에서 추가된 해석으로 원래 유럽에서는 빨간색과 흰색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발소 사인의 회전 효과입니다. 고객을 끌어들이는 광고 수단으로 발전을 했고요. 이 사인은 오늘날에도 이발소를 상징하는 대표적 아이콘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바보의 뜻입니다. 영어 단어 바보는 라틴어 발바, 수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는 이발사가 원래 수염 관리 전문가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 이발소의 역사와 현재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이발소의 시작은 조선시대에는 머리를 자르는 것은 집안의 중요한 행사로 여겨졌고 일반적으로 전문 이발사가 아닌 가정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개항기 이후에는 서양 문물이 유입되면서 현대적 이발소가 등장했습니다. 일본의 영향으로 초기 이발소는 일본식 경영 방식을 따랐고 주로 남성 고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화와 전성기 시대입니다. 1950년에서 1970년대에는 전쟁 이후 한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이발소는 남성의 사회적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군대식 머리인 스포츠형과 두발 단속 등 시대적 특성에 맞춘 스타일링이 주요 서비스였습니다. 현대 우리 한국의 이발소입니다. 미용실과 경쟁 중입니다. 현대는 미용실이 남성 고객까지 포괄하면서 전통 이발소가 점차 줄어들고 있지요. 그 미용실 사인볼은 이발소 사인볼이 아닌 유사 사인볼입니다. 네, 한번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발소 사인볼은 이용소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한해서 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발소는 면도와 염색만 가능하고 미용실은 파마가 가능합니다. 전기 바리킹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미용실에서도 바리깡을 사용하며 이발소의 이용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발소와 바버샵으로 젊은 층과 노년의 남성 머리로 구분되는 요즘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의 이발소입니다. 이발과 관련된 가장 오래된 유물은 기원전 3500년경에 쓰인 면도날로 이집트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벽화에서 전해오는 고대 이집트 남성 특유의 바가지 컷은 사실 가발입니다. 아무래도 적도에 가까운 지역인 만큼 머리를 기르기가 힘들어 박박 밀고 다니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가발을 쓰고 다녔고 고대 그리스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의 이발소는 손톱과 발톱까지 다듬어주는 종합 미용실 역할을 했고요. 그리스를 거쳐 고대 로마로도 건너갔다고 합니다. 이후 고대 로마에서는 이발이 유행을 타서 일어나자마자 이발소부터 찾는 사람들도 많았고 사람들이 이발소에 모여 머리 깎고 잡담하는 풍경을
풍경이 흔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성인식의 일례로 수염을 깎는 의식이 있었는데 이 의식도 당연히 이발소에서 했습니다. 이발소에서 수염 한번 깎으면 그때서야 성인으로 인식됐다고 합니다. 이 당시 면도날은 안전상의 문제로 철이 아니라 무딘 청동이나 구리째 날을 썼다고 합니다. 따라서 면도는 상당한 고급 기술이었고 고대 로마 이발사들은 어지간한 상인보다도 돈을 많이 벌 정도로 고급 직종이었습니다. 이발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 바버 역시 라틴어로 수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바버에서 유래한 말로 말 그대로 수염 깎아주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양의 이발소가 되겠습니다. 서양의 경우에는 18세기 무렵까지는 이발이나 면도 외에 탈골이나 골절 치료 또는 당시 치료법 가운데 하나인 몸에서 나쁜 피 뽑아내기 등 간단한 의료 행위도 행했던 곳이었습니다. 현재 사람들이 이발소의 상징처럼 생각하는 회전등도 원래는 이발사가 전문적인 의료 기술을 지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사혈요법에 사용되는 노쇠 막대기에 피 묻은 붕대를 걸어놓는 방식이었습니다. 1540년 프랑스의 메아나킬이라는 이발사가 이것을 형상화해서 둥근 막대기에 빨강, 하양의 두 가지 색을 칠하는 방식으로 형상화한 것이 이발소 회전등의 원조입니다. 적백조합의 간판이 유럽에서 널리 퍼지다가 후에 미국으로 건너가 파란색이 추가되면서 오늘날의 세계 공통 이발소 회전등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회전등을 흔히 회전간판, 사인볼이라 부릅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더 이상 이발소에서 의료 행위를 하지 않게 되면서부터는 지역사회, 사교의 장이라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머리 깎을 순서를 기다리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환담을 나누었고 그러다 보니 머리를 깎지 않을 사람들도 이웃을 만나기 위해 이발소에 모여들게 됐습니다. 이는 유럽과 미국의 상황이고 한국에서는 복덕방이 비슷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7, 80년대 이발소, 요즘에는 이러한 낡은 이발소가 극히 적고 현대식 기능과 기계들을 갖춘 이발소들이 도심에 널려 있습니다. 찰리 채플린 감독인 주연의 1940년 개봉작 위대한 독재자에 나오는 이발소 개그씬이 있습니다. 현재도 고전 코미디의 정석으로 평가받는 명장면인데 1930년대 당시 미국 이발소의 분위기가 어떤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이발소의 또 다른 역할은 면도였습니다. 안전한 면도날이 보급되지 않는 시절이라 숙련된 솜씨의 이발사들에게 면도를 맡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매일 이발소에서 면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이탈리아 남부에서는 20세기 후반까지 이러한 전통이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역 공동체가 해체되고 안전 면도기가 보급되면서부터 이발소는 사교의 장으로서의 의미를 잃었고 면도해주는 일도 무의미해졌다고 합니다. 이후에 자연스럽게 이발소는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미정원에 가는 풍조가 생겨나면서 이발소는 추억을 잊지 못하는 중년이나 노년의 고객을 중심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주연의 영화 그랜 토리노에 보면 주인공 코알스키가 몽족 소년 타오를 이발소에 데려가며 진정한 남자는 이발소에서 태어나야지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1900년대 들어 이발소는 다시 한번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거하고 저렴하게 머리만 깎는 것에 집중하며 사교의 역할을 위해 필요했던 공간을 줄여 임대료를 낮추고 이발 기술을 배운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이발사들을 고용해 인건비를 낮추는 것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발소들은 다른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저렴하게 머리만 깎기를 바랐던 고객들의 욕구를
채워졌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저는 여성이라 이발소를 가보지 않아 어떤 공간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신부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면 면도 후 여성들이 얼굴 마사지 해주는 것이 싫어서 여성 마사지사가 없는 이발소를 찾아 이용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수십 년 경력의 이발사가 하얀 가운을 입고 면도까지 해주는 이발소를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젊은 이발사들이 간편한 유니폼을 입고 이발하는 체인점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맨스 그루밍과 복고 열풍에 힘입어 트렌디한 바버숍들이 급속도로 거세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한국에서도 홍대와 용산, 강남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수염을 기르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혼자서 면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미 지역에서 이발비는 대략 커트만 하나로 4만원에서 6만원 사이로 가격이 형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지역이나 인종에 따라 편차가 심해 중국인이나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 혹은 인도인이 운영하는 곳은 그보다 더 싼 가격에 영업을 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달리 머리를 감겨주지 않는 바버숍이 꽤 많습니다. 그럼 한국의 이발소를 보겠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1980년대 초반까지는 나이가 적고 많음에 관계없이 남자는 이발소, 여자는 미장원 이런 식으로 서로의 영역이 확고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의 두발 규정이 남학생은 1cm 이하 반삭이었습니다. 성인도 장발하면 강제로 머리가 밀렸습니다. 직장인이면 다양한 머리 모양을 하고 다닐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허술한 퇴폐 이발소들의 변태 영업으로 이용계 전체의 이미지가 나빠졌습니다. 1982년을 기점으로 두발 자유화 조치로 중고등학교의 두발 규정이 기존의 1cm 이하 반삭 머리를 해야 되었던 것이 어느 정도 완화되자 남학생들은 머리를 기르면서 색다른 헤어스타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이발소에서는 기껏해야 스포츠 머리와 상고 머리 등 일반 직장인들이 하고 다니던 머리 모양대로 깎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올백 컷이나 댄디 컷 같은 다른 헤어스타일은 수용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일반 직장인 스타일로 머리를 잘랐습니다.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자 남학생들은 무조건 주문대로 잘라주는 미장원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입지가 서서히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게 말이 좋아 자신의 미학이지 좀 심한 경우엔 나이 많은 이발사가 바리깡으로 그냥 머리를 아랫부분은 싹 밀어버리고 위쪽은 쥐 파먹은 머리로 만들어 놓으니 당장 아들을 둔 엄마들이 차라리 돈 몇천 원 더 주더라도 아이를 미용실로 보내는 경우가 수두룩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발소에 열악하기 그지없는 시설 문제까지 겹쳐 더더욱 딸들만 미용실 데려가던 어머니들이 하나 둘씩 아들도 미용실에 데려가 머리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당시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할 실력이 안 되어서 그렇게 깎게 된 숨은 원인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엇을 배우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가르쳐주는 곳도 적었기 때문에 그 경력과 나이에 이 학생들도 가득한 미용학원에 등록하기는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잡지의 헤어스타일을 보며 소화할 수 있는 것을 알아보다 애들 머리로 치부해버리며 배움을 포기했습니다. 일예로 당시 유행하던 일본 스타일의 머리들은 국내에서 배울 수 있는 곳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전문 헤어샵도 소화하기 힘들어 일부 스타일은 겉 흉내만 낼 정도로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기본 기술인 롤링도 배운 적 없는 이발소들은 남성들이 원하던 유행 머리의 흉내조차 힘들었으니 잘 될 리가 없었습니다. 상술한 대로 1980년대 이전에는 삭발에서 좀 긴 편의 스포츠 머리로 일률적으로 잘라버리고 아래만 바리깡으로 밀어버리면 되는 바가지 머리, 일명 상고머리로 충분했습니다.
남자는 고대에 파마를 안 했고 장발은 금지였기 때문에 더 이상 기술을 연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런 이발사들의 고령화까지 겹쳐서 이발소는 감싸하고 미장원 미용실로 남성 수용자가 넘어가고 결국 2000년대 들어서는 샤기컷과 예쁜 남자 열풍이 불면서 미장원을 넘어 전문 헤어샵과 살롱들이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런 수요에 부응해서 새롭게 미용 기술을 습득하는 남성들도 이발소가 아닌 미용실로 몰려 더 이상 미용실이 검남의 구역이 아니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이발소의 쇠락은 한층 가속화되고 이발소는 아저씨들도 잘 이용하지 않는 곳으로 돼버렸습니다. 30년 이상 성인 남성층에서는 머리를 꾸미는 것에 무관심했거나 어쩔 수 없이 여건상 다시 짧은 헤어컷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발소 역시 존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나 수도권과 광역시 등지에서는 블루클럽에 밀려서 거의 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비해 이발소의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대부분 별 기술이 필요 없고 수익이 많이 나는 스포츠 마사지만 하는 업소로 바뀌었습니다. 이영원 이발소는 시골의 업, 면지나 도심의 변두리 지역에서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미용실들은 탈모, 맞춤 헤어 코디를 제공하는 등 오히려 이발소의 경쟁력은 더더욱 급전직하할 뿐이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21년 기준으로 코로나 사태와 이발사들의 고령화로 인해 점포 수가 급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성주 지역에는 아직 이발소가 몇 곳에 있는데 대부분 40-50년 동안 일해온 노포로서 자리매김하다가 노령화로 돌아가시면서 쌓인 등이 하나 둘 내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시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예, 장현의 나는 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냇물 흘러서 가면 넓은 바닷물이 되듯이 세월이 흘러 익어간 사랑 가슴 속에 메워 있었네. 지금은 모두 어리석은데 이제 너를 떠나간다네. 저녁 노을 나를 두고 가려마 어서 가려마 내 모습 감추게. 하늘에 찾아오는 별들의 사랑이
걸어서 가면 내 사랑 찾아오겠지. 모두 다 잊고 떠나가야지. 보금자리 찾아가야지. 보금자리 찾아가야지. 보금자리 찾아가야지. 예, 계속하겠습니다. 유행은 돌고 돈다고 2010년대 들어 포마드를 발라 연출하는 복고풍의 소위 2대8 가르기 가르마나 리젠트, 퐁파르두르 스타일이나 슬릭백, 언더컷 스타일 등이 유럽 전역에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스타일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고급화한 복고풍 바버숍들이 다시 하나둘씩 생겨났습니다. 다만 전통적인 이발소에 비해 가격대가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바버숍에서는 시설이 동네 미장원들에 비해서 월등히 좋고 유럽에서 유행하는 스타일 위주로 커트해주며 포마드를 바르는 법 등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또 업소에 따라 다양한 포마드 제품을 팔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동네 이발소 중 상당수는 포털 사이트 지도 서비스에도 나오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아파트 상가나 동네 허름한 건물 한 구석에 위치해 주민들도 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였습니다. 미장원에 비해 신입이 들어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엄청나자 현재 이발소에서 일하는 이용사들은 최소 경력 20년 이상의 베테랑급이 대부분입니다. 2010년에 이용사 기능사 자격증 취득한 사람의 699명으로 같은 해 미용사의 20분의 1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이발소가 미장원과 차별되는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면도를 덜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염만 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나는 부근부터 시작해서 이마, 콧등, 볼, 귓불 등 눈썹 빼고 얼굴에 난 솜털이란 솜털은 몽땅 다 산뜻하게 밀어주는 작업입니다. 한번 받고 나면 엄청나게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코털, 귀털 제거도 해주는 것을 받으려고 미장원에 가지 않고 일부러 이발소에 가는 사람 수도 상당수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걸 받은 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쪽잠을 자는 것이 기본 코스였다고 합니다. 이발의 면도로 이어지는 풀 코스는 잠자기에 너무 좋았답니다. 어떤 이발소는 핫팩도 넣어주는데 그거 끌어안고 자고 일어나면 이발의 면도까지 다 끝난다고 합니다. 이발사 입장에서도 손님이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니 자고 있는 게 더 편함으로 수면을 권하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꼭 얼굴 전체 면도를 받을 생각은 없더라도 이발의 일환으로 구레수염이나 뒷머리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할 때도 면도칼 한번 대달라고 하면 잔털 없이 싹 정리해 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젊은 사람 중에서도 면도를 잘 안 해주는 미장원 대신 꼭 이발소를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발사의 실력은 기계의 힘을 어느 정도 빌릴 수 있는 머리카락 자르는 것 말고 칼끝과 손끝에서 해결하는 면도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보통 이발소 면도는 이발과 함께 받으면 5,000원 정도를 추가로 받지만 이발 없이 면도만 받는다면 10,000원 이상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가격판에는 12,000원이라고 적어놓고 정작 비싸도 면도만 받겠다는 손님이 있으면 고마워서인지 그냥 5,000원만 받는 가게도 있다고 합니다. 그냥 다 필요 없이 짧게만 자른다면 미용학원 실습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 1,000원에서 2,000원을 받거나 아예 공짜로 잘라주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 나온 이발사들은 생판 초보자는 아닌데다 학원장이나 강사가 곁에서 보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이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발소보다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짜 내지는 연가다 보니 노년층이 많이 갑니다. 더불어 평일 오전 시간에는 주로 열리기 때문에 시간상 제약이 없습니다. 이발소에 아이들이 오면 높이 조절이 가능한 미용실 의자와 달리 이발용 의자 높이가 맞지 않기 때문에 보통 빨래판 같은 나무판을 팔걸이에 얹어 아이를 그 위에 앉혀서 깎습니다. 저도 옛날 생각이 나네요. 1950년대에서 60년대에도 남녀 아이 가리지 않고 의자 빨래판을 놓고 그 위에 앉아 이발할 때면 뒷머리 면도 때 항상 상처를 내어 뒷목이 며칠 동안 따가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발소에서 이런 식으로 유럽식 포마드 헤어스타일을 주문할 경우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애초에 후술할 바버숍이 결국 이발소라는 뜻이며 포마드 스타일 자체가 복고풍이다 보니 나름 이발사에게도 익숙할 수 있습니다. 잘 고른 이발소는 바버숍의 쉐이빙 가격으로 더 좋은 커트 스킬까지 포함하여 풀 코스로 때울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발소는 파마 기계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자신이 심한 직모라거나 펌이 필요한 머리를 하려면 기대하지 말고 이발사가 실력이 없어 운 나쁠 경우 산무컷을 당해버리면 낭패 볼 수 있으니 판단은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뒷머리 올려치는 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부 경찰서에서는 군의 이용원이 있습니다. 법원과 국회, 한전, 관공서에서도 군의 이발소가 있다고 합니다. 시중에서 그나마 이발소를 보기 쉬운 곳이라면 대중목욕탕이나 찜질방입니다. 주 수요층인 노년층들이 목욕을 위해 찜질방을 자주 찾다 보니 이에 맞춰서 조금 규모가 작은 찜질방들은 자그마한 이발소를 하나씩 입주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런 목욕탕 부설 이발소의 장점은 상의를 탈의할 수 있기에 옷이나 피부에 약이 묻기 쉬운 염색을 하는데 편하고 이발 후 바로 샤워하러 가면 되니까 별도의 머리 감는 세발 시설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손님들도 몸을 씻고 머리, 면도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기에 이발 비용이 그리 싸지 않음에도 시간상으로는 크게 절약이 됩니다. 특히 철야 근무를 하거나 장례 봉사장 상가에 다녀오는 등 바로 직장에 출퇴근 후 약속해 가야 할 때 이용하기 좋습니다. 그런 목욕탕에서는 양말과 팬티를 팔기도 한다고 하네요. 무조건 군에 이발소가 있는 경우가 또 있었는데 바로 군대입니다. 과거형으로 쓴 이유는 이발병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경우 2020년까지도 군내 이발소가 남아 있었는데 장기 입원 환자들이 많아 이들의 두발 관리나 머리 감추기를 했지만 대한외래센터가 출범하며 이발소는 문을 닫고 평범한 미용실이 새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버숍과 복고입니다. 2010년대 중순부터 트렌디한 영국식 바버숍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구와 인테리어를 인더스트리얼한 컨셉으로 꾸며서 마치 20세기 중엽 영국 바버숍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서구에서 부는 복고 열풍과 맨스 그루밍 열풍이 한국으로 전파된 것입니다. 보통 유럽식 짧은 커트와 포마드 스타일링을 주력으로 밀고 있으며 굳이 저런 쪽 헤어스타일이 아니더라도 파마 기계를 갖추어 미용실에서 하는 다양한 스타일 역시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커트가 저렴한 곳은 4만원 정도지만 10만원까지 받는데 면도까지 풀세트로 받으면 15만원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기실에서 쉴 때 구입할 수 있는 음료나 담배 같은 것만으로도 적게는 몇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까지 나옵니다. 또 자칭 바보들의 대부분이
근본 없거나 경력이 적은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일부 업소의 경우 커터 실력이 영 좋지 않아 비판받기도 합니다. 바버샵에서 디자인하는 헤어스타일도 블루 컬러, 귀두컷의 포마드만 바른 수준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름만 바버숍이라 그럴듯하게 지어놓고 컨셉 잡고 비싸게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바버숍의 스타일링은 일반적인 미용실에서는 아직 메이잔 머리가 아니라 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여기서 스타일 기틀을 잡아놓고 이발소나 미용실 가서 길이만 유지 보수를 한다면 그럭저럭 괜찮은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돈 벌었으니 머리에다 기분 전환한다고 생각한다거나 이발소에서 해주지 않는 다운펌을 하지 않을 경우 귀 두 컷으로 실패할 확률이 높은 심한 직모거나 단순히 낡은 이발소에 대한 불신과 그냥 주변에 아예 이발소가 없거나 해서 포마드 스타일이 너무 하고 싶은 사람들의 경우 바버숍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장년 이발사들이 리모델링 후에 바버숍을 운영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영상 속 정철수 이발사의 경우에는 커트를 오직 과위만 사용하는 커트 장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찰스 바버샵은 현재 체인점들까지 존재합니다. 경력이 많아 기본인 커트 실력은 나무랄 것이 없고 보통 이런 곳들은 트렌드까지 연구해서 최신 헤어스타일을 무리 없이 소화하고 가격도 저렴해 젊은 층에서 이발소를 다시 찾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성우 이용원은 국내 남아있는 이발소 중 가장 오래된 곳이지만 인터뷰를 보면 최근 이용객의 90% 이상이 젊은 층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이발소만 돌아다닌 영상을 유튜브로 올린 유튜브 또 2019년 한국에 와서 이곳에서 이발했다고 합니다. 성우 이용원은 2019년 태풍 밍밍 때문에 안 그래도 낡은 건물이 박살이 나서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고 현대식 새 건물로 지었다고 합니다. 옛 정치가 사라졌다며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그 태페 이발소도 있었습니다. 이발 외에도 여종업원을 두어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 영업을 하는 이발소가 20세기 말에 크게 유행했었습니다. 21세기에도 간혹 남아있는 듯 하나 사회적인 문제였던 20세기에 비하면 전멸에 가까울 정도로 그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당시 경찰, 언론 등이 사용한 용어는 변태 영업 이발소였습니다. 정상적인 형태의 영업에서 변형된 형태의 영업인 변태 영업을 하는 이발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변태라 하면 변태 성욕이란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퇴폐 이발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원래는 정상적인 이발소였던 업장이 여종업원을 고용해서 변태 영업을 개시한 경우도 있고 아예 본격적인 매춘업을 목표로 이발소를 개업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당연히 업장의 규모가 작으며 변태 영업의 수익도 낮았습니다.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변태 영업을 위한 전용 공간이 있으며 침상, 샤워정이 준비되어 있어 본격적인 매춘업이 가능했습니다. 정상적인 이발소도 신속한 이발을 위해 머리만 이발사가 깎아주고 면도는 전담 여성 종업원에게 전담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변태 영업에 익숙한 손님이 면도 담당 여종업원들을 변태 영업 담당이라 착각하고 희롱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간판에 건전한 이발소라고 명시해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사진만 봐도 상호명이 건전한 이발소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찰도 20세기 말에는 21세기처럼 매춘업을 쥐잡듯 단속하지 않았으며 윤락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해 눈 감아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때문에 21세기의 시각으로는 이런 변태 영업 이발소가 우후죽순 생겨난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전문 사창가가 따로 있는데 왜 이발업에 탈을 쓰고 매춘업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접근성의 문제로 도심의 특정 지역에 모여있는 사창가와 달리 변태 영업 이발소는 주거지에 이발소란 간편을 걸고 영업할 수 있었기에 매춘부를 원하는 남성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20세기 말 우리나라 도시의 변태 영업 이발소가 침투해 있지 않은 곳은 없었습니다. 강남 부촌이거나 초등학교 옆이건 상관없이 매춘업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수가 워낙 많아 업소 간의 경쟁으로 인해 화대도 낮았습니다. 화대가 대개 2, 3만 원대였다고 하며 이는 2020년 기준으로 약 8만 원에서 10만 원대입니다. 매춘업이 불법화된 21세기에 표준적인 화대가 얼마 정도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8만 원에서 10만 원대라면 상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요즘은 동네 재개발과 단속으로 많이 없어졌으나 현재도 시골 읍내나 도시의 변두리 지역으로 가면 간혹 남아 있습니다. 당연히 불법이니 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곳은 아직도 오래된 명칭인 이용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전한 이용원도 제법이시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발소의 회전 간판이 쌍등으로 돌아가는 것은 퇴폐업소라고 알려져 있으나 회전 간판만 가지고 건전업소인지 퇴폐업소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건전업소가 쌍등을 돌리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외등을 돌리고 있는 퇴폐업소도 존재합니다. 회전 간판을 보지 않더라도 1층에 있으며 이발용 의자 정도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퇴폐업소의 경우 대개 지하나 지상 2층에 있고 들어가면 어두컴컴합니다. 어떤 곳은 3층 건물 내에 퇴폐업소와 미자립교회가 같이 있어 심한 괴리감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가 되겠습니다. Siete voi, bella Rosina, tutte volte sopraffina. Oh, che volpe sopraffina, ma la fare con me, sì, ma la fare con me, ma la fare con me. Zitto, zitto, qui l'indoro per parlar mio non sarà. Zitto, qui l'indoro per parlar mio non sarà. Per parlarmi, bravo, bravo, venga furba con prudenza. Chiude un po', io già moro, zitto, ma che poi? Egli attende qualche segno, poveri, del vostro affetto. Sol due righe di biglietto, sol due righe di biglietto, i mandate qui verrà, i mandate qui verrà, i mandate qui verrà. Che ne dite? Non vorrei, Che su, coraggio, non saprei. sol due
Già era scritto. Che bestia! Che bestia! Il maestro faccio a lei. Fortunati a figli miei, io non so Attentate da costei di Maria e poi donne, 예, 계속하겠습니다. 21세기 들어서는 미용실이 그렇듯 임대료 때문에 건전한 이발소도 2층이나 지하에 위치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건전업소는 문이 투명 유리로 투명문으로 되어 있고, 퇴폐업소는 문이 불투명하거나 진하게 코팅되어 있어 안이 잘 보이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도 차이점입니다. 구분법은 정육점에서나 볼 수 있는 분홍색의 형광등이 켜져 있으면 빨간 불빛이 새어 나오느냐 아니냐가 제일 확실합니다. 입구에서 빨간 불빛이 나오면 퇴폐이발소이고 아니면 건전이발소입니다. 퇴폐이발소의 경우 일단 들어서자마자 풍기는 어두컴컴하고 요상한 기운에 당황하고 있으면 주인이 눈치를 채고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라는 식으로 넌지시 운을 띄우니 실수로 들어갔다 갔어도 너무 당황하지 말고 얼른 돌아 나오자고 합니다. 사실 늦은 밤에 영업하는 곳이라면 100% 퇴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이발소의 경우에는 오후 8시가 조금 안 된 시간에 문을 닫는 경우가 많고, 아무리 오래 영업해봐도 오후 9시 내로 문을 닫습니다. 그 이후에도 회전 간판이 돌아가고 있다면 거긴 퇴폐업소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그런 업소라고 다 퇴폐 딱지를 붙이기가 좀 못하긴 것이 있지만, 불법인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지 않고 여자 미용사, 이렇게 면도사를 고용해서 면도와 함께 안마나 마사지 정도까지만 제공하는 업소도 꽤 있기 때문입니다. 허가받지 않는 안마나 마사지 행위 역시 불법이라 법적으로는 퇴폐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발소 회전 간판이 사선 혹은 문양 형태로 돌아가는 게 아닌 마사지나 휴게실이라는 타입으로 쓰여진 채 쌍등으로 돌리는 곳은 사실상 100%입니다. 요즘은 건전업소들도 쌍등을 돌리거나 퇴폐업소들도 일반 이용 사인볼을 돌리고 있는 곳이 많아졌기 때문에 회전 간판만 가지고는 구별하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일 사인볼이 2개가 돌아가고 지하에 있으면 빼박이 퇴폐업소입니다. 가장 확실한 구분 방법은 간판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가 쓰여 있는 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이발소라면 커트, 파마, 염색 전문처럼 가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간판에 설명해 놓는 게 보통입니다. 반면 가게 안이 보이지 않으면서 딸랑 이발소라는 간판 하나만 붙어 있는 곳은 퇴폐 이발소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합니다. 베트남 이발소들은 당국의 심한 성매매 단속 정책 때문에 대부분은 이발, 면도, 마사지 위주로 하나 퇴폐업소 비슷한 영업을 하는 곳도 있는데 자칫 잘못했다간 성병 걸리기 십상입니다. 베트남 역시 성매매는 불법이니 가지 말라고 한다고 합니다.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불법인 만큼 사기의 위험도 높습니다. 언제부터인지 한국식 이발소가 베트남에 수입되어 영업 중인데요. 성매나
유사성 행위 등 퇴폐 영업은 안 하는 대신 이발 면도는 물론이고 마사지, 안마, 손발톱 정리 및 귀속 청소까지 하는 풀코스 서비스로 바다도 절명하고 여성 종업원들이 친절하여 한국 관광객들도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발소의 서비스입니다. 동네 이발소라면 크게 이발 커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발과 또 면도로 나뉩니다. 이발소에서 안마사를 고용하고 있는 곳이라면 마사지가 서비스에 추가되는 형태로 구성됩니다. 굳이 따로 안마사를 고용하기보다는 이발사가 이발 끝내고 그냥 가볍게 두피나 목, 어깨 마사지를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발은 7,000원에서 15,000원, 면도까지 하면 거기에는 5,000원에서 6,000원이 더 추가된다고 합니다. 마사지는 5만원 내외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염색과 파마도 하는데 아무래도 이용하는 계층 때문인지 펌 기계는 없는 경우도 많고 염색 이용자가 더 많습니다. 드물게 아이롱 펌을 해주는 곳도 있는데 나름 트렌드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곳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곳은 좀 더 믿을만합니다. 바버숍의 경우 대개 최소 3만원 이상은 준비해야 커트가 가능하며 여기에 면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펌이 필요할 경우 가격이 더 뛰기도 합니다. 주류나 담배 같은 서비스까지 제공한다면 10만원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발소와 미용실을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로는 의자를 들 수 있습니다. 이발소 의자는 180도로 완전히 누울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면도를 위해서 가진 기능입니다. 미용실과 마찬가지로 이발을 끝내면 머리를 감겨주는데 잘 들으세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샤워기로 물을 살살 뿌려주는 미용실과는 달리 앞으로 숙여서 샤워 혹은 바가지로 머리 위로 물을 퍼붓는 방식입니다. 면도를 하는 곳이기도 해서 그런지 머리뿐만 아니라 세수도 시켜줍니다. 물론 이발소에 따라서는 세수할 물을 옆에 따로 받아두는 곳도 있습니다. 서비스가 꼼꼼한 곳은 입도 헹궈준다고 하네요. 이것저것 하는 게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머리 전체를 씻어버리는 방식이라 미처 발견하지 못한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어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바버숍에서는 상관없이 눕는 방식도 쓰입니다. 최근 나오는 이발 의자는 180도 회전 후 눕혀서 바로 앞의 샴푸대에서 샴푸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저렴한 이용원이나 교내 이발소에서는 머리만 깎아주고 머리는 내가 감으라 하고 세면대로 내모는 데도 많습니다. 블루클럽도 그런 방식인데 가장 심한 케이스는 군대의 사병 이발소일 것입니다. 어떻게 깎을 건지 물어보지 않고 냅다 깎고 다음 하면 끝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베테랑들이 많아서 그런지 한 번 온 손님은 그 손님이 자르는 스타일을 기억해서 손님이 앉자마자 작업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웬만하면 처음 본 손님한테는 어떻게 자를 거냐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물어보지 않는 이발소의 경우에는 방문한 당시를 기준으로 길이만 줄여줍니다. 한 가지 스타일을 고수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발소가 덜 나이 없이 편한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늘 하던 대로 해주세요 하면 알아서 해주니까요. 이발소를 가지 않는 시대의 특징 때문인지 고등학생 이하의 학생들이나 20, 30대 젊은 손님들이 찾아오는 이발사 아저씨들이 신기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단골 손님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젊은 손님들을 낯설게 여기는 모양입니다. 북한에서는 리발소라 부릅니다. 그래서 80년대 방공서적에서 이발소를 리발소라 부르면 간첩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곤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국의 1970년대처럼 두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는 직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점 이발소도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에는 길거리에 노점 형태로 이발소를 차려서 영업하는 이발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점 이발소를 운영하는 이발사는 칼이나 가위가 없다고 하네요.
이발에 특화되도록 만든 라이트로 머리를 태워서 깎는데 워낙 솜씨가 좋아 보니 가위로 깎는 이발과 비슷하게 깎는다고 합니다. 튀르키예 이발사들도 알코올을 묻힌 면봉 같은 도구에 불을 붙여 솜털을 제거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3분 46초쯤 걸린다고 하네요. 사실 노점 이발소는 여러 나라에 꽤 많은데 가까운 곳은 중국이 있고 아프리카나 인도나 파키스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는 손님 머리카락을 자르다가 피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에이즈 문제가 얽혀 있어 노점 이발소는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조수미의 세비야의 이발사가 되겠습니다.
trappole,